이제 지금 조금 그럼 여유가 있어가지고 사 모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괜찮게 보시는 섹터 또는 뭐 주식이 좀 있으실까요? 그때 이제 말씀드린 좋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뽑았어요. 건자재랑 조선이랑 엔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약간 좀 그 자율주행 쪽 관련해서 애플 관련 밸류체인을 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약간 좀 밸류가 싸고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섹터가 이제 그러면은 달통님 만약에 네. 이제 지금 조금 그럼 여유가 있어가지고 사 모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괜찮게 보시는 섹터 또는 뭐 주식이 좀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이 방송에 세 번째 나오는 거거든요. 첫 번째 나올 때 제가 이제 봤더니 4월 말 정도에 찍고 한 5월 초부터 이제 방송이 나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말씀드린 좋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뽑았어요. 건자재랑 조선이랑 엔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약간 좀 그 자율주행 쪽 관련해서 애플 관련 밸류체인을 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건자재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뭐 시멘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버텨주곤 했는데 나머지는 좀 안 좋아졌고 근데 그 이유가 살펴보니까 약간 부동산 경기 좀 꺾이면서 뭐 250만 호 그럼 공급 대책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립 서비스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 있었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그 뒤로도 많이 올랐죠. 네. 괜찮게 흐름이고 맞아요. 근데 조선주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올랐다가 이 변동성이 워낙 심해요. 맞아요. 베타가 큰 종목들이어서 약간 지금 눌려 있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약간 최소한 한 2, 3년 정도는 좀 LNG 호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금 이렇게 눌려 있을 때 제 생각에는 들어가 봐도 괜찮을 것 같고 엔터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 같은 경우는 완전히 날아갔어요. 하이브는 아시다시피 그 BTS 군대 간다 그러고 이제 뭐 단체 활동 안 한다고 개별 활동 한다 그러고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JYP 엔터나 그 다음에 SN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올랐고요. YG는 약간 좀 빠졌어요. 근데 저는 봤을 때는 하이브는 워낙 그런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서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나머지 그 엔터 3사 같은 경우는 괜찮지 않을까 여전히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음반 판매량이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이전 성장률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런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유가 결과적으로 팬심이에요. 팬심. 그리고 그런 부분이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예전 앨범 판매량이 더 많이 늘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규 앨범을 본 다음에 우리가 똑같잖아요. 요즘에 워낙 인기 많은 게 포켓몬 그 막 카드 수집하는 거잖아요. 띠실 저 잘 몰라요. 띠부실 저희 그 아파트 앞에 보면은 뭐 거기 상가에 맨날 줄 서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수집육이란 말이죠. 맞아요.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블 같은 경우 마블 팬이 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엔드 게임을 통해서 팬이 됐는데 보니까 스토리가 궁금하잖아요. 예전 거 다 본단 말이죠. 그런 약간 심리. 그러니까 팬심 그런 것들이 약간 그 예전 구 앨범 판매량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또 최근에 또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엔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경기 침체가 온다, 기준금리 인상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얘네가 좀 돈을 못 벌까?라고 생각해봤을 때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얘네가 이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콘서트를 진행을 한다든지.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의 데뷔 기간이 공백 기간이 더 짧아졌어요. 예전에는 한 1, 2년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1년 미만으로.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 미국에서 그 9월 초에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K-팝 ETF가 상장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K-팝 ETF가 티커명인 K-팝이에요, 그냥. 그 ETF가 상장이 됐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정말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다라고 한다면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등등을 들 수 있지만은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정말 1등을 할 만한 산업, 1등을 하고 있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엔터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외국인의 패시브 수급 유입 장기적으로 기대 관점. 그래서 생각해 본다면은 뭐 지금 상황에서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애플 뭐 자율주행에서 애플카 밸류체인들은 솔직히 좀 애플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뭐 BH라든지 약간 좀 그런 애플 관련 밸류체인들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 좀 뭔가 접근하기엔 좀 애매할 것 같고. 많이 올라서. 네, 많이 올라서 좀 애매할 것 같고. 한번 눌림 받으면 조선처럼 한번 모아도 괜찮을까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좀 선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애플 아이폰 14 그게 이제 좀 상당히 좀 잘 나간다. 좀 그런 관점에서 좀 오른 측면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좀 발라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당연히 올만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약간 좀 밸류가 싸고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섹터가 이제 바이오 중에서 바이오 시밀러 쪽,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그런 경우에 2023년부터 그런 오리지널 특허 만료되는 신약이 대거 쏟아져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신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이제 4공장 같은 거 많이 못해가지고 가동률 올라가면서 기존에 수주받았던 그런 부분이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되면 실적도 올라갈 것 같고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 IRA라고 해서 이제 인플레 감축 법안인데 말이 그냥 무늬만 인플레 감축 법안이고 사실 그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바이오도 포함이 돼요.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미국에 사실상 공장이 없어요. 그 미국에 뭐 외주 생산하는 건 좀 있긴 한데 비중은 작죠. 그래서 만약에 또 자국 그런 산업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뭔가 또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어오면은 약간 좀 피해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 오히려 반사의 관점이 좀 있긴 해요. 왜냐면은 그 중국과 또 경쟁 관계이거든요. 그 우시 바이오로직스라고 있어요. 중국에. 근데 거기가 미국 수출이 엄청나게 커요. 비중이. 근데 이제 못 하겠네요. 거기가 더 피해요. 그래서 오히려 어차피 이걸 이제 중국 경제 목적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관점에서는 좀 약간 중립적이긴 한데 아직까지 이게 정확하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결정이 안 됐으니 그 리스크를 좀 살펴본 다음에 그런 리스크가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그 바이오 시밀러도 좀 괜찮지 않을까. 건자재, 조선, 엔터, 자율주행, 바이오. 건자재는 지금 좀 애매해요. 그래서. 건자재는 애매하고. 애매하고. 그 조선은 미포, 조선 뭐 이런 거 좀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조선 3사 정해져 있고 거기 추가적으로 이제 현대미포 조선인데 현대미포 조선이 가장 주가 상승률이 좋긴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정말 순수하게 배만 만들기 때문이에요. 뭐 나머지 그런 조선 빅3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해양 플랜트 예전에 받아놓은 해양 플랜트 수주 이게 근데 사실 양날의 검이거든요. 정말 잘 만들고 공기가 지연 안 되고 대금을 적절히 받았을 때는 수익성이 높은데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 그 수주 받은 거에서 그 원래 이제 웃긴 게 건설이랑 그 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받았을 때 이게 받고 나서 다 만든 데까지 2, 3년 정도 걸리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딱 받고 나서 원래는 인도했을 때 매출액을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2, 3년 동안은 매출액이 0원이에요. 적자 엄청나겠죠. 회계 관점에서 진행률 관점으로 이제 매출액을 인식을 하는데 진행률 관점으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원가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만드는데 3년 동안 원가가 얼마나 투입이 될 거야. 그걸 이제 정해놓고 하거든요. 예상 원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 원가가 얼만큼 투입되냐에 따라서 매출액을 진행률로 인식을 해요. 근데 원래는 원가가 한 1,000억짜리인데 800억 정도 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만들다 보니까 8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드네? 그럼 적자죠. 야, 그것도 계산하기 어렵겠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조선주들이 뭐 저평가를 받는 거죠. 예전에 2005년, 6년, 7년 엄청난 사이클 때는 그런 리스크 자체를 이제 인식을 안 했다가 그 나중에 이제 오히려 역사이클이 오니까 그런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대우조선해양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선 3사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그 리스크가 해소되진 않았거든요. 그 실적 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좀 적자였고 물론 이제 이거는 후판 가격 상승 그런 이슈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이슈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게 없는 현대 미포조선이 좀 깔끔하게 갔다라는 부분이고 근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그런 부분들이 약간 시간의 문제지 어차피 이 LNG 수주 모멘텀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해소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약간 이렇게 눌려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아마 좀 눌려 있을 거예요.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고점 대비 한 15%에서 20% 정도 조정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면은 약간 좀 인버스 역할을 하는 것도 좀 있고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미디어에서 본 것 같은데 자율배. 자율주행 배요? 네, 자율주행. 그러니까 이게 네. 바다는 망망대해라서 더 쉽대요. 자율주행을 하는데 혹시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저도 그거를 그냥 지나가듯이 봐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웃고 지나가는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이게 뭐 진짜 그냥 우리가 뭐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엄청나게 부가가치가 큰 산업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혹시 주가를 띄우기 위한 또 그런 게 그런 걸로 잘 안 움직일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오히려 이제 자율주행 배가 상용화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배경은 뭐냐면은 그 통신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해상 상황에서 뭔가 통신 시스템이 자율주행 쪽으로 잘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6G로 가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단순히 그냥 지상에 올라가는 기지국이 아니라 위성으로 가야 돼요. 위성으로 이제 그 바다에 떠다니는 배한테 신호를 줘야 된단 말이죠. 차라리 그냥 그런 좀 위성 밸류체인 우주항공 그쪽 보는 게 낫지 않을까.